안녕하세요. 재테크 집사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같은 시기에 분양받았는데 왜 어떤 아파트는 몇 년 만에 크게 오르고 어떤 곳은 그대로일까? 저도 예전에는 브랜드 아파트면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 아파트니까, 브랜드니까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부동산을 공부할수록 알게 된 사실은 집값은 아파트 이름보다 입지와 수요, 그리고 도시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집값이 상승하는 아파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입니다. 부동산에서 교통은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지하철이 개통되거나 GTX 노선이 들어오고 도로가 확장되면 사람들의 이동이 편리해집니다.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교통 호재만 있다고 해서 집값이 반드시 오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사람은 일자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 상권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도시가 성장합니다. 대기업 공장이나 산업단지, 연구단지가 들어오는 지역이 관심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집값을 움직이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요입니다. 세 번째는 학군과 생활 인프라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좋은 학교와 학원가, 병원, 대형마트, 공원 같은 생활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볼 때 주변 편의시설도 함께 살펴보려고 노력합니다. 네 번째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입니다. 새 아파트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공급되면 경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은 많지 않은데 꾸준히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라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개발과 재건축 가능성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기대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늦어지거나 계획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과 관련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도시의 미래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을 보면 앞으로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려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자료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찾아보다 보니 뉴스를 보기 전에 먼저 도시의 변화를 이해하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집값은 기대감만으로 오래 오르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들어오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곳에 수요가 생기고 그 수요가 집값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누군가의 추천보다 공식 자료를 먼저 찾아보고 가능하면 현장도 직접 가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확신이 생기고 막연한 기대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비싼 집을 사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기회를 먼저 잡습니다. 부동산은 운보다 공부가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배우는 과정이지만 하루 10분씩 꾸준히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재테크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